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하는 거지.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전까지 무너지겠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야.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1원도 안 넣었어요. 본인 자산. 내가 가만 칠놈이 아니잖아. 사무하고 네네. 네.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기본식으로 했는데 나도 인생 끝났어. 1억 2천만을 받았다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를 해드리는 것인데 돈을 받았고 그 받은 돈으로 대선 여론조사에 또 투입을 했고 전체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가서 너 당선됐으니 돈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주고 공천을 오히려 해줬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윤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의혹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명 박사의 그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되게 클 겁니다.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의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박사라고 불렀다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성 인터뷰가 쏟아졌습니다. 내 가만히 놔두나 다 터잡겠다. 아이 시장님, 시장할래요 대통령? 오늘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도 그저 가시대. 워낙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데다 했던 말을 주워 담기도 해서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제보자죠. 강혜경 씨의 증언과 강 씨가 폭로한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명 씨의 발언을 교차 검증하면 진실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잡음을 걷어내고 사건의 실체로 직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뚫어보겠습니다. 명 씨는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하는 거지. 게다가 임명면은 진짜 TV시지.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전까지 무너지겠지. 채널A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거.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면 자신이 대선 때 했던 일들을 폭로할 것이고 그러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혀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혜경 씨가 이미 폭로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주인공이 바로 명 씨이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하다가 대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후보 선거 캠프의 회계 담당자로 일했고 당선 이후에는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비서관 및 보좌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양쪽의 핵심 측근입니다.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강혜경 씨가 말해줍니다.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면밀 조사를 해서 3,000개 샘플에서 5,000개 샘플로 이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 3월 20일 경에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3억 6천 정도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고 부르는 여론조사 공개 금지 기간을 포함한 시기에 비공개 여론조사를 26차례나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매일 보고했고 선거가 끝난 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돈은 못 받아오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천이란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말합니다. 여러분,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국회의원 월급의 절반을 떼어줬다는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 기억하시죠? 왜 세비를 반띵하게 됐는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아직 설명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강혜경 씨의 말을 좀 더 들어보시죠.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의원들이 선거를 치를 때 정치자금이라는 통장에 본인의 자산을 놓고 선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1원도 안 넣었어요. 본인 자산을. 명태균 대표가 5,700을 가지고 오셨고 대개인 삽입 2,700만 원 들어갔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제 돈을 벌은 거를 9천만 원 정도 넣었고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른 거죠. 후보자 본인 돈이 아니라 명 씨와 강 씨 그리고 명 씨의 회사 돈으로 선거를 치른 겁니다.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서 당선되면 세비의 절반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강 씨가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기 전 알파벳 EC로 불릴 때 공개된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920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네.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놨어요.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법성 투자를 한 것이고 실제로 공천을 받아와서 투자금을 회수한 셈이 됩니다. 공천을 받아올 자신이 있으니 억대가 넘는 돈을 투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천을 준 사람이 윤 대통령 부부라고
녹취 속 명 씨의 음성은 증언합니다.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끝났어.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나한테 그래. 윤석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나쁩니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네,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이 녹취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그러니까 공천에 성공했을 때의 녹취입니다. 김 여사와 대통령의 힘으로 윤핵관들의 압박을 뚫고 공천을 따왔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한 올해 총선과 달리 성공한 공천 개입입니다. 지금 와서는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명 씨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보고 듣고 있는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통화가 녹음되는 줄도 모르던 당시에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를 믿어야 할까요? 상식이 있는 보통 사람은 당연히 후자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은 왜 명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이 또한 대선 당시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보훈 차원에서 해준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혜경 씨가 말하는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 6천만 원어치의 용역을 제공했고 윤 대통령은 대금을 결제하는 대신 공천을 줬다는 게 강 씨 주장입니다. 돈 대신 공천을 준 셈인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현대판 매관 매직이 따로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왜 그렇게 당권을 장악하려고 안간힘을 썼는지 의문이 풀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불법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계환 스픽스 대표 취재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뛰면서 1만 명 정도의 조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선 직후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실제로 불법 정치 자금을 대구에 출마한 시의원 한 사람 그리고 경북 고령에 출마한 한 사람으로부터 각각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습니까? 6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를 해드리는 것인데 그 돈을 받았고 그 받은 돈으로 대선 여론조사에 또 투입을 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가서 이제 너 당선됐으니 돈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주고 공천을 오히려 해줬다. 그 네, 그런 돈을 포함해서 저를 횡령으로 넣은 거예요. 이른바 공천원금을 받아서 대선 여론조사에 썼는데 이들이 공천을 받지 못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2022년 재보선 당선 뒤에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보전금으로 이 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입니다. 선관위가 조사했고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자신들은 빠지고 강혜경 씨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된 선거 비용으로 2,700만 원을 대는 등 개인 돈 총 1억 2천만 원 가량을 썼다고 강 씨는 주장합니다.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전 의원이 강 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덮으려다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을 치르지 않고 약자에게 떠넘기는 과정에서 가장 말단의 강혜경 씨가 사기 횡령범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강 씨가 공개적으로 싸움에 나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강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연히 갚아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결제하지 않고 공천으로 갚아 이른바 세비 반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원인 제공자이자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윤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의혹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비용을 결제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선거운동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집행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리가 어두운 윤 대통령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당시 명 씨의 의뢰를 받아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던 여론조사 회사 P&R의 서명원 대표 인터뷰를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와 P&R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 견져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항의를 받고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회선을 갖다 쓴 업체들이 전국으로 보면 한 30개, 40개 업체예요. 저희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극비인데 저희 전화회선을 가지고 저기 대선 있잖아요 후보자. 우리 전화선 가지고 썼어요. 장비는 우리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요청을 하면 저 사람들이 지워버려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전라도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어요. 선관위가 요청이 오면 제가 조사를 해드리는데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못 만져요. 여론조사용 전화위선을 임대하기도 하는데 회선을 빌려간 사람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자기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유선전화 수십 대를 설치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거나 응답 연령대에 손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 대표는 특히 자신의 회사가 인지도와 규모를 갖춘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어서 하우스 이펙트가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인데 굉장히 극렬하게 하우스 이펙트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우스 이펙트란 여론조사를 의뢰 수행하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결과에 편향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명 씨가 무슨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우스 이펙트가 컸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여론조사에 주목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 박사의 그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되게 클 겁니다.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의 정계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11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전화번호가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후 필요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띄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하는 데도 핵심적인 구실을 했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빚을 때 이른바 치맥 회동을 통해 둘을 화해시킨 것도 명 씨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명 씨와 별 관계가 아니었던 것처럼 둘러대느라 바쁩니다. 명 씨와 함께 또아리처럼 엉켜있는 각종 불법 탈법 의혹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등에 의해 반박당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명태균 사장이 과연 누구의 권위에 기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을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급하니까 뚱딴지 같은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오히려 명 씨가 나에게 윤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하고 대통령하고 뒤에 타갖고 가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 문재인도 얘기하고 대통령실은 이렇게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동안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했던 말 중에 사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 중 가장 위중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울고 갈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회 의결만으로 출범할 수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동 기간이 짧고 인력도 적어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명태균 게이트야말로 상설특검에 적합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별도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국한해서 짧고 굵게 수사할 상설특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논설이었습니다.